안녕하세요. 도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16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리스트 뷰는 굉장히 중요한 위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의 화면을 만들 때 리스트 뷰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아주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리스트 뷰에 들어가는 그 아이템을 어떤 것들, 그러니까 아이템이라고 하면 이제 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모양이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리스트 뷰처럼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쓱 하니까 위로 자동으로 쫙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쓸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자, 지금 보시는 요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댑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뷰 페이저라고 하는 걸 할 때 좀 봤었는데요. 우리가 이 어댑터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걸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자,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하나의 아이템만 딱 있어서 그 아이템을 우리가 버튼이라든가 몇 가지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자, 똑같은 모양으로 된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것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를 쓱 하면 스크롤이 생기면서 쫙 올라가죠. 자, 그런 형태인데 그거는 똑같은 모양을 가진 아이템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거나 그러면 상세 화면으로 가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 위젯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 개 중에 선택한다고 해서. 근데 이 선택 위젯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택 위젯 중에 대표적인 게 리스트 뷰인데 이게 가지는 특징은 이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거를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안드로이드에서 구현을 하면서 만들어 놓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리스트 뷰의 모든 기능을 다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이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리스트 뷰 같은 선택 위젯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댑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어댑터에서 관리하게 해놨어요. 자, 어댑터가 자바, 표준 자바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어댑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더 자바 쪽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노트북 같은 데 사용하는 데는 아답타라고 하죠. 어댑터하고 같은 의미죠. 어떤 그 내가 해야 될 기능이 내가 만들어야 될 기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중간에서 미리 구현을 해놓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데이터까지 같이 관리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그런 기회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어댑터라고 하는 걸 쓴다 정도만 지금 알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 배열이나 아니면 리스트나 이런 형태로 된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 여기서 아이템에 보여질 뷰까지 만들게 돼요. 그게 뭐냐? getView라고 하는 메소드가 어댑터 안에 있어요. 그래서 getView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 리스트 뷰에서 계속 호출을 해주게 되는데 호출해주면서 거기서 나온 그 뷰의 결과물 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버튼이나 이런 것도 되지만 레이아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아이템의 레이아웃이 보여지면 그러면 그게 어댑터에서 만들어진 거다. 어댑터의 getView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댑터라고 하는 게 선택 위젯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댑터에서 데이터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 선택 위젯에 보여질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 객체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리스트 뷰를 사용할 때 리스트 뷰에다가 데이터를 설정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어댑터에다가 데이터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 어댑터 객체를 리스트 뷰라고 하는 위젯에 설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건 리스트 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알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리스트 뷰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냥 리스트 뷰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갖다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코드상에서 오류가 발생을 해도 왜 오류가 발생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그런 부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파일, 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라고 하고, 자, my 해보죠. my list view 리스트, 마이 리스트라고 할까요? 그냥 네, 마이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하고요. 패키지 네임은 org android town list라고 한번 해보자.
자, 컴파일 위드를 4.4 키캣으로 바꾸고요.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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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서 mylist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mylist라고 하는 프로젝트에는 우리가 화면에다가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할 거예요. 자,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에 보면 자, 여기 헬로 월드라고 있죠. 자, 헬로 월드에다가는 우리가 그냥 설명글처럼 자, 리스트 뷰 테스트라고 글을 넣어주고요. 이 밑에 공간에다가 리스트 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뷰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자, 컴포지트 왼쪽에 팔레트에서 컴포지트라고 하는 폴더 들어가 보면 리스트 뷰가 있네요. 자, 리스트 뷰를 끌어다가 자, 여기다 갖다 넣어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이죠? 자, 약간 밑으로 이렇게 보내보면 위쪽으로 붙어 보이네요. 자, 텍스트 뷰 아래쪽에다가 그냥 놔둬야겠네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텍스트하고 좀 띄워놓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텍스트 뷰에다가 패딩을 주던지 뭐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하는 걸 주던지 리스트 뷰에다가 마진을 주던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리스트 뷰 테스트 일단 그냥 할까요? 네, 그냥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컨트롤 S 또는 컨트롤 S를 누르거나 위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원본 XML 파일을 가보니까 자, 이렇게 리스트 뷰라고 하는 태그로 구성이 되네요. 아, 안드로이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건 리스트 뷰 태그를 쓰면 추가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이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매치 페런트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레이아웃을 우리가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써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지만 리니어 레이아웃까지 구성할 수 있죠. 자, 일단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화면에 리스트 뷰가 추가됐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아이디는 자, 리스트 뷰 1이라고 하는 걸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로 와서요. 메인 액티비티.java라고 하는 데서 리스트 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리스트 뷰 객체를 찾아서 자, 어떻게 하죠? 자, find view by id. 자, set content view 밑에다가 find view by id를 한다. r.id. 리스트 뷰 1이라고 하는 이 위젯을 여기서 뷰라고 할 수 있죠. 위젯을 찾아서 자, 리스트 뷰라고 하는 타입을 가진 리스트 뷰 1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가진 걸로 할당을 합니다. 자, 리스트 뷰를 이렇게 캐스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빨간 줄 나왔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키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다른 메소드에서도 이 클래스 안에 다른 메소드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다른 메소드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이거를 위에 변수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고요. 여기서 리스트 뷰라는 타입을 없애주면 리스트 뷰로 찾아진 거를 변수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 우리 화면에 추가를 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참조해서 자바 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지금까지 했던 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리스트 뷰는 선택 위젯입니다. 그래서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하나 만들어서 리스트 뷰에다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리스트 뷰에다가. 자, 그러면 어댑터는 어떻게 만드냐? 자, 여러분들이 하나 클래스를 새로 하나 여기 안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클래스, 이너 클래스라고 하죠. 내부 클래스로.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가수 이름을 가지고 만약에 리스트에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싱어 어댑터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얘는 extends라고 해서 자, 베이스 어댑터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베이스 어댑터에 빨간 줄 있네요. 자, 이거는 어댑터라고 하는 걸 만들 때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해서 하면 만들기 좋도록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빨간 줄 나와 있으니까 컨트롤 S, 컨트롤 Shift 알파벳 O 키 누르고요. 빨간 줄이 여기 아직 남아있죠? 마우스 커서 갖다 대고 보면 아직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들이 있으니까요. 여기 밑에 add unimplemented method 링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쫙 추가가 되는데 어유 좀 개수가 많죠? 이렇게 개수가 많은데요. 자, 우리가 선택 위젯의 어댑터는 중요한 기능이 일단 데이터를 얘가 관리한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여줄 데이터의 내용이 자, 만약에 가수의 이름이라고 하면 그거를 일단 어댑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스트링의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names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소녀시대. 자, 그 다음에 티아라. 자, 뭐가 있을까요? 자, 2NE1. 자, 걸스데이. 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스쿨이라고 하는 자, 5가지 이름을 한번 어댑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자, 데이터는 어댑터에서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이 데이터를 여기다 넣었다라고 보죠. 자, 그러면 이 어댑터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자, 리스트 뷰라고 하는 데서 어댑터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 몇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그게 get count입니다. 자, 커멘트 주석으로 된 건 빼고요. 그럼 몇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요? 5개잖아요. 그죠? 5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names라고 하는 저 변수에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 length를 리턴해 주면 됩니다. 자, get item 뭐예요? 자, get item 또 리스트 뷰가 이 어댑터에 물어봅니다. get item. 자, 이 포지션. 자, 인덱스 값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이라고 넘어오고요. 두 번째는 1이라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주세요. 데이터 여기 있죠? 자, names라고 하는 배열에 들어가 있는 포지션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리턴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get item id라고 하는 거를 리스트 뷰가 어댑터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id를 주세요. 자, 이게 포지션 값이니까, 자, 포지션 인덱스 값이니까 그대로 다시 한번 리턴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get view 굉장히 중요한 메소드입니다. 여기서 리턴을 하기를 바라게 되는데요. 자, get view라고 하는 메소드는 자, 얘기를 했죠. 자, 리스트 뷰의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그 뷰, 그죠? 눈에 보이는 그 화면 구성 요소 자체도 어댑터에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어댑터가 데이터를 관리하니까 얘가 만들기 편할 거 아니에요. 얘한테다가 얘기를 하면. 그래서 자,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뷰를 달라라고 매번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텍스트 뷰를 코드상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뷰라고 할까요? 자, 뷰라고 하고, 자, 이거는 new text view라고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XML 레이아웃에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코드상에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뒤에는 자,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해서 context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줄 나와 있네요. Ctrl Shift 알파벳 O 키 누르면 에러가 없죠.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XML 레이아웃에서 텍스트 뷰 태그로 추가되는 것처럼 코드상에서도 new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얘는 뭐예요? new로 만들었으니까 인플레이션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얘가 이미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거를 변수로 참조하는 겁니다. 자, view라고 하는 객체를 new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view라고 하는 데다가 텍스트를 보여줄 수 있어요. 자, set text라고 해서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데, 자, names라고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놨잖아요. 거기에 position이라고 하는 그 인덱스를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빼내오면 그걸 텍스트 뷰에다 넣어줄 수 있고요. 자, 만약에 view.set text size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걸로 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typed value 점 해서 보면 자, complex unit DI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30dp라고 해서 dp라고 하는 비율 단위를 쓸 때 이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우리가 30이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텍스트 크기를 30dp라고 하는 걸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view라고 하는 걸 리턴해 주면 얘가 리스트 뷰의 한 아이템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어댑터예요. 자, 우리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 어댑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각각의 아이템으로 보여줄 뷰를 만들어서 리턴해 주면 된다. 뷰에는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set 텍스트로 설정을 해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댑터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클래스를 정의한 거잖아요. 그죠? 어댑터를 정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onCreate 안에서 자, singer 어댑터라고 하면, 자, 어댑터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든 거죠. 자, new singer 어댑터를 만듭니다. 어댑터 객체를 하나 만든 거죠. 우리가 정의한 singer 어댑터 클래스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list view 1.set 어댑터라고 해서 어댑터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일리스트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Run as Android Application.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하면 화면에 어떤 게 보일까요? 리스트 뷰. 이제 우리가 위에 텍스트 뷰 그대로 남겨놨고 리스트 뷰 테스트라고 글자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는 리스트 뷰가 보이는데 오 이렇게 보이네요. 자, 데이터가 5개밖에 리스트 뷰 아이템이 5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스크롤은 보이지 않아요. 자, 스크롤링 될 필요가 없죠. 이게 화면 영역을 벗어나면 스크롤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니까. 자, 근데 보니까 5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와, 리스트 뷰하고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보는 리스트 뷰하고 같아요. 선택도 되는. 자, 선택했을 때 그 어떻게 되는지가 차이가 있지만 예, 그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리스트 뷰입니다.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본 거죠.